자, 모르면 후회하는 애견 미용사 현실 5가지입니다. 자,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요즘 애견 미용 배우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는 분도 있고 그냥 강아지를 좋아해서 시작해 보고 싶은 분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바로 옆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김쌤입니다. 수강생분들의 하루를 지켜보다 보면 기대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고민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모르면 후회하는 애견 미용사 현실 5가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배우기 전엔 다들 나도 강아지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하세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그 생각보다 달랐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손보다 마음이 먼저 힘들다. 어떤 말일까요? 처음 배우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손재주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손도 중요하지만 애견 미용에서 제일 힘든 건 사실 마음이에요. 강아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과 소음, 사람 손길에 긴장을 하죠. 그때 미용사는 그 불안한 아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정확하게 커트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아이의 마음을 읽는 힘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처음 실습 들어간 수강생이 처음엔 손이 떨리고 아이가 움직이니까 겁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꾸준히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고 손길을 천천히 익히면서 나중엔 오히려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때 본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진짜 이 아이랑 마음이 통했구나. 이게 바로 애견 미용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현실은 기술보다 꾸준함이 관건이다. 자, 애견 미용은 손끝의 감각이 전부예요. 처음엔 가위질도 느리고 라인도 삐뚤고 털은 뻣뻣하게 남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루하루 꾸준히 반복하는 분들은 손이 금방 달라집니다. 처음엔 하루 1시간 연습하던 분이 습관처럼 30분만 더 해볼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 2달엔 손의 각도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루틴의 영역이라는 것. 센스보다 꾸준함, 재능보다 근성.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 현실입니다. 수입은 기술과 성실함의 조합이다. 자, 애견 미용사의 수입이 얼마나 돼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처음엔 어시스턴트로 시작하니까 월급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기술이 쌓이고 단골 손님이 생기면 월 300, 40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창업으로 가면 그 이상도 가능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기술력과 성실함의 조합이에요.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예쁜 커트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거든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실질적인 수입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것보다 제대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 애견 미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은 엄청 많아요. 근데 실무처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이론만 알고 손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애견 미용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샵처럼 훈련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취업 후에 샵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 안에서 실무 능력을 익혀야 되는 이유가 첫 직장부터 몸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좋은 애견 미용 학원 고르는 법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이랑 알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현실입니다. 예쁜 것보다 안전이 먼저다. 강아지를 예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안전하게 다루는 법이에요. 가위를 한번 잘못 쓰면 다칠 수 있고 드라이기 소리나 열에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는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예요.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진짜 프로 미용사의 기본이에요. 예쁨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배움의 끝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애견 미용은 유행이 정말 빨라요. 커트 스타일과 털의 결 관리, 장비 전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꾸준히 배우고 트렌드를 익히는 분들이 결국 오래가는 미용사가 되시더라고요. 지속적인 배움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현장에서 이 미용사 최신 스타일도 안 해? 라는 신뢰를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높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상담하는 순간부터 옆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견 미용은 기술보다는 마음, 그리고 손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책임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만약 지금 막 시작하려는 분이 아니라면 자격증보다 먼저 어떤 환경에서 배우느냐를 꼭 고민해 보세요. 실견 실습이 가능한 환경, 그리고 실무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결국 여러분의 커리어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애견 미용 학원을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구독해 주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